지금부터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정치외교학과 21학번 정채린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신 이 장학민국 모의국회는 대학생, 청년의 시선에서 정치 현안을 바라보고 그 현안에 대한 대안과 시각을 연극으로 풀어낸 정치외교학과의 전통적인 학술제입니다. 오늘 진행하게 되는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는 젠더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정치외교학과 학우들이 서로 힘을 모아 연구하며 대안을 모색하여 준비한 이번 모의국회. 이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해 주신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먼저 이 자리에 자리해주신 배용자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현출 교수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장보원 교수님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경준 교수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권혜원 교수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도 참석해 주셨고 저희 정치외교학과 동문회장님 이성명 동문회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소개에 이어서 축사의 말씀 있겠는데요. 먼저 이성명 정치외교학과 동문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문회장 이성명입니다. 오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위해서 이예은 준비위원장 및 구성원들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호원하신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오늘 선정된 의제가 매우 민감하게 생각이 됩니다. 전통 유교 윤리에 갇힌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남녀 불평등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간단하게 해결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감한 의제를 과감하게 전면 승부를 걸다시피 선정해준 저희가 우리 재학생들에게도 참 용기 있다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란 모름지기 공공의 가치를 한목적으로 공동선을 위해서 배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현실 정치는 거리가 매우 먼 것 같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젠더 갈등을 선대 이슈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양태도 보이고 있고 또 일부 언론들은 그 표피적인 그런 이슈에 따라서 심소봉대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모의국회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 국회의 미래 전형을 보여주는 미래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행사를 준비해온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학과장이신 배 교수님의 축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대면에서 녹음을 하지 못했었고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코로나가 저희들 곁에 있지만 이렇게 다시 부분 정상화가 돼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고 또 무사히 이렇게 모의국회가 준비가 돼서 일단 학과장으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또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한번 가서 보니 너무 즐겁게들 잘 하고 있어서 보기 좋긴 했습니다만 뭐 학교의 규제도 있고 뭐 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뒤에는 많은 학생들 또 동문들의 도움이 그리고 지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예은 준비위원장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학과를 대표하고 있는 조영빈 분도 아마 물심양면으로 서포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동문회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젠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도 핫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대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집단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페미니즘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해야 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딱 공론화되기가 조금 민감해서 그런데 이번에 젠더 주제를 한다 그래서 조금 걱정도 했었습니다. 너무 민감하고 또 여학생 남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뭐 좀 다양한 의견들 서로 다른 의견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전부 다 저의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잘하고 이 문제를 조심스럽지만 또 정면 돌파하면서 이렇게 다뤄준 학생들 굉장히 용기를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모의국회는 저희가 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학과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행사죠. 올해 모의국회를 해야 올해가 가는 거죠. 이야기가 끝나고. 그래서 저희 교수들도 늘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문회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마음을 보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보태주시고 이래서 늘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오늘 바쁜 가운데도 이 시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들 모두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얘기될지 모두 기대하면서 저희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영자 교수님 뜻깊은 축사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저희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던 박진영 교수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포레스트의 학생회장 조영빈 화보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사가 사실 좀 서툴러서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하는 좀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 저는 정치외교학과 35대 학생회장 1학번 조영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제 48대를 맞이한 장안미국 모의국회는 젠더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겠으나 젠더 이슈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슈이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항상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가 조금 다소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장학민국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일동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주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꼭 지금 현재 꼭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곧 모의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모의국회 준비위원회 46인은 이 사안의 본질에 좀 집중을 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치열하게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제 48대 모의국회 장학민국 모의국회에서 그 치열한 고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이 담긴 축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국회 준비와 계획을 모두 총괄해 주신 분이죠. 이은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20학번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에 마음을 올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고요. 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보러 와주신 내빈 여러분, 부회장님, 교수님, 그리고 수많은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축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젠더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이걸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고 여러분들 모두 아마 느끼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치 외교 학도로서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직면하고 또 분명히 존재하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이 젠더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와 같이 뜻을 함께 해준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 여러분들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행사에 여러분들 막 그냥 즐겁게 즐기다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의 축사와 모의국회 준비위원장의 인사말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일정으로 인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시지는 못하고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광진구의회 의장님과 광진구 국회의원 구민정 의원님의 축하 말씀이 담긴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기다리시던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 트레일러 영상이 재생될 예정입니다. 영상이 재생된 후 바로 본극이 시작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하 영상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의 의장 추윤구입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진행하는 제48대 장학민국 모의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학술기 개최된 것이라 이번 모의국회는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장학민국 모의국회는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역사와 전통 있는 행사로 청년의 시각으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토론하고 연극을 통해 통찰력 있게 표현하는 매우 뜻깊은 학술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국회에서는 올해 선거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 세대에게 큰 쟁점이었던 젠더 갈등과 본래 청년들이 이 갈등 속에서 차지했던 공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학술국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내실지 무척 궁금하며 더 이상 젠더 갈등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문제 그 자체로 청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모의국회가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토의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 대표 학교로서의 보다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모의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제48대 장안민국 모의국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고문정입니다. 이번에 제48대 장안민국 모의국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렇게 오래됐네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이 축사 영상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또 얼마나 잘 준비하셨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번 주제가 청년 세대의 갈등과 공정이더라고요. 사실은 청년 세대들이 가장 목소리를 많이 냈으면 지금보다도 더 많이 하는 바람이 좀 있었습니다. 갈수록 사회가 극과 극으로 좀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죠.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양극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들, 젠더 이슈도 그렇고요. 어떤 하나의 아젠다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 지금 그런 말할 때인가 이 양극화의 표본을 만들고 있는 게 정치 아닌가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반성도 많이 됩니다. 다만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끝에 있는 것만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체 맥락을 많이 봐주십사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게 정치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의국회가 단순한 연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어떤 지향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토론의 장,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 저 선배와 후배는 어떤 다른 이견을 갖고 있나, 그리고 이견을 어떻게 합의를 보는가, 그리고 합의를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모든 과정들이 녹아들어 있는 모의국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뛰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인터넷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이제 민주당이니까 민주당만 활동하십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좋고요, 정의당도 좋고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활발한 정당 활동들을 통한 모의국회가 아닌 실제로 이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부딪혀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또 어떤 국회를 여실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48회를 맡고 있는 모의국회도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 늘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희망찬 밝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시는 정외과 학생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또 뿌듯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people who work hard but no longer have a voice. I am your voice. 대통령님, 비서실장입니다. 부러워. 이거 지난번 못찾았던 자료죠. 근데 표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그렇죠. 국정기획수석의 말로는 지난번 정책 이후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국정 동력은 이 지지율에서 나온다던데 앞으로 어쩌는지. 지지율. 대통령님, 네? 제게 지지율 반등을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장안민국에서 유권자들은 전 국민들을 포괄하는 균열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투표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그리고 대북 문제 등이 있었죠. 특히 인간의 1차적 특성, 즉 인간의 1차적 특성, 즉 출신과 성별을 이용한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기반으로 한 갈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서 요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주의처럼 젊은 세대의 갈등을 야기할 만한 마땅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다시 상승시키는 거고요. 그러면 청년 고용에 대한 정책은 어떨지? 마침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 대통령님!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보다 확실하고 보다 자극적인 정책이 필요하신 걸 왜 그러십니까? 왜? 아니, 그럼 손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정책은 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요? 그래, 말해봐요. 의원직, 장차관과 같은 고위직에서의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그게 지지율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볼래요? 최근 각종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미디어와 커뮤니티를 통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여성 인권 신장 요구와 불만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각종 매체와 대중들은 이 아무리 단순한 사건일지라도 가해자의 성별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대중이 사건의 본질보다는 가해자의 성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부딪혀야 합니다. 따라서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명목하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고. 근데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남성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아니, 더욱이 여성인권 신장과 할당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 연관이랄 게 없지 않나? 아니 대통령님, 경관이랄 게 없긴 왜 없습니까? 과거부터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차별을 받아왔다. 이건 사실 아닌가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안 그래요? 봐봐요.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다시 사회 진출길을 열어주기 위한 적극적 우대우치 차원으로서의 여성 할당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너무 당연하죠. 물론 이 과정 중에서 과거로부터의 차별이 왜 현재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역차별에 관한 남성들의 반발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바로 이로 인한 갈등 구조, 이 갈등 구조 아닙니까? 특히나 이 청년 세대들은 사회 진출과 관련된 공정에 굉장히, 아니 어쩌면 아주 멍청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이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여성 할당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인권 신장에 힘쓴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오면서 그와 동시에 장한민국 여성들의 지지 또한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어차피 우리는 과반수의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만 하시면 대통령님의 지지를 무조건 노릴 겁니다. 너무 좋은데? 총리님은 제가 직접 설득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공무의 안건으로 올리시죠. 오케이, 좋다. 우선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니까 지지율부터 확보해보자고. 맞습니다. 볼펜 좀 주실래요? 그럼 손 실장 믿고 이거 다음 국무회의 안건으로 가져가 봅시다. 대통령님, 저만 이 자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회곡들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정은 의원이나 다른 여당 사람도 많이 적어줬지만 제가 가장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저만 믿으시죠, 대통령님. 가보겠습니다. 수고했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48차 국무회의에서 고위직 장차관에 대한 여성할당제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누리꾼들의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른 이 논쟁은 장기간 갈등 양상을 띨 전망입니다. 저희 건국뉴스는 직접 현장에 나가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소만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청년들의 메카 건국대학교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고위직 여성 할당제가 통과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뜨겁습니다. 그럼 저는 이곳의 청년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뉴스 이소만 기자입니다.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주세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직 여성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과거부터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받아온 건 사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성들이 더 많이 고위직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전 좋은 정책이 될 선생님께서는 남성을 혐오하는 남성 혐오주의자시군요. 그게 아니라 네,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또 다른 청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만 기자입니다. 잠시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네. 앞에 봐주시면 되세요.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위직 여성 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 아닐까요? 과거에 여성들이 차별받았다 해도 그 책임을 현재 시대로 돌리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다들 동정성을 선생님께서는 여성을 혐오하는 여성 혐오주의자시군요. 아니 제 말은 그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고위직 여성활동 그럼 저는 지금까지 고위직 여성할당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본 청년들의 인식 차이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뉴스 이소망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했어요. 아니, 다들 저를 감성하게 없어서야 되겠어?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저라면 조회수가 나오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진짜. 그래도 이거 어떻게 좀만 편집 잘 하면은 조회수 또 팍 오르겠죠? 그죠? 아싸! 드디어 이번 보너스는 내 거다! 야, 건국뉴스 인터뷰 영상 봤냐? 여성할당제가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야. 리얼 키키. 나도 청년인데 여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노골적으로 이익에 집착하는 것 같더라. 에휴, 한국 여자들이란. 그러니까 말이야. 야야야야. 저 인터뷰한 사람이 신상 따왔다. 건국대학교 22학번? 대학생이었네? 자, 일단은 들어가자. 저번 건국뉴스 인터뷰에서 여성 혐오 발언한 남자 봤어? 봤어. 자기가 한남이면서 차별한 적 없다고 발빼더라. 그래놓고 역차별? 그 성별 즉 뭐만 하면 역차별 논리 들이대. 저랑 여혐을 찢은 한남들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진짜 헬조선에서 한국 여자가 살아남기 쉽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 남성 혐오주의자가 여성 혐오주의자가 되었다.
지금쯤이면 도착하실 시간인데. 이미호! 이모 후보님! 아이고 반가워. 이분은 우리 당의 원내 대표이시자 일가을 지역위원장이시며 볼림동호회 대표, 건국산악회 고문, 그리고 건국사회인 야구단 메디컬 코치이신 우리 당의 신흥 강자 박소진 의원님 아니십니까? 뭘 그렇게 웃어. 근데 하나가 빠졌네? 체육회 회장이 빠졌네. 그런가요? 저 근데 대표님 왜 갑자기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하셨는지 그게 당내에 너무 급작스럽다고 원성이 좀 있네요.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예. 최근 이윤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위직 여성할당제 통과시킨 거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 당 입장이 좀 많이 난처해졌죠. 아니 장안당에서는 우리 당을 여성을 혐오하는 당이다 라는 프레임까지 씌우려고 하니 참 경합지에서 우리 당의 입지가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고자진이랑 회의를 좀 해봤는데 우리 당도 장안당이랑 비슷한 정책을 당론으로 내세웁시다. 표를 끌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 어떤 정책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겁니다. 의원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랑 표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연관이 있지. 지금의 대통령실은 지역, 성별과 같은 인간의 1차적 특성을 균열에 막 활용을 하고 있어. 여성할당 정책이 여성을 위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여성들의 표를 끌어왔으니까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돼?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해서 남성들의 권익을 외면하지 않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끌어오는 거지. 아니 어저께 국민뉴스 보니까 성별이 갈라치는 데는 그냥 딱이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이번 기회로 당내 여론이 대표님한테 모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받들겠습니다, 대표님. 일단 다시 들어가실까요? 들어갈까요? 아유, 정세영! 반갑습니다. 저거? 아유, 더 잘생겨졌어. 의원님은 항상 아름다우시고. 다른 회원님들도 많이들 오셨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시작할까요? 네, 얼추 모이신 것 같으니 지금부터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을 정면해 주시고 곧바로 원내대표이신 박소진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민국당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들 요구가 참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긴급 의원 총회를 소집한 이유는요. 최근 이윤하 정부가 유례 없이 고위직 여성할당제 시행령을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골적으로 여성들의 표를 끌어오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우리 당은 언제나 국민 우선, 민생 우선을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저들에게 지지자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 저들의 전략에 맞설 우리 당만의 담론이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할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법안을 통해 우리 민국당은 저 장안당의 선동정책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표를 확실히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힘찬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박수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원 제204조를 읽어.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다른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다른 일정도 있고 하시니까 이의 신청은 총회 이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당론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유, 고생 많았어. 제가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대가리에 필요한 말이야. 의원님, 잠깐 저 좀 보시겠습니까? 네? 아니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론을 채택할 거면 이거 의원총회는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정세영 의원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우리가 뭐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나? 절차요? 아니 이 절차가 지금 민주적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차만 지키려고 우리를 대표자를 뽑아놨어요? 그리고 이 법안 실질적으로 통과 불가능한 거 의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할 수 있는 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법안 통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거였어? 통과? 가치? 그래,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근데 정치란 뭐야?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한 거예요, 이 양반아. 우리는 그저 장한당과 대통령이 그저 반대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국민들한테. 일로 와봐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확실한 지지자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국민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는 국민과 하나된 정당. 아니, 얼마나 지지자들을 만들기 좋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장한당보다는 보여주는 바가 더 확실해야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정의원도 다음 선거 때 공천 받아야지. 지역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답 안 해? 저도 공천 받아야죠. 그지?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한테 힘 좀 실어줘. 다 당을 위한 거고 그리고 정의원을 위한 거예요. 알겠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 그럼 이거 한 가지만 좀 지켜주세요. 다음번 상임위 대체 토론할 때 예. 지금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하나? 묻었나? 그래. 어쨌든 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가볼게. 좀 이따 밥이나 한잔 하자고. 그 상임위 그래. 다음 주에 있을 상임위원회 준비부터 잘해보자고. 나 갈게. 저희는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일곱보도 건국뉴스 쳐봐라! 의원님 출출하실 때도 저녁으로 제육덮밥 어떠시나요? 난 된장찌개요. 의원님, 저희는 혐오주의자가 아닙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저기요, 빨리 와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의원님! 제육콜? 콜.
봐봐.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홍보 영상을 찍어달라는 둥 다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밖에 안 해. 지금 민국당 의원들은 이미 당론이 정해진 상태라 그러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피해 구제가 다른 부처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잡아대잖아. 아니야,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말자. 내가 알기론 조만간 장안당에서 전당대회가 열리거든? 분명히 이쪽에서는 우리 말을 들어주는 의원이 있겠지? 그래? 그럼 전당대회장으로 좋아, 빠르게 가! 안녕하십니까. 제48차 장안당 정기 전당대회의 사회를 맡은 건국시 국회의원 김유나 대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 우선, 공정 우선 제48차 장안당 정기 전당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자 연설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기호 1번 이조훈 후보입니다. 전국 대의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후보자 이조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당은 이윤하 대통령과 함께 민생과 공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승리로 이끌었고 여세를 몰아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당의 가치와 비전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 민국당은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구이자 내각인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의 가치이자 자산인 이윤하 대통령을 지키는 일이 우리 당원 동지들의 얼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약 저 민국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면 저 이종은 본신의 힘을 다해 지킬 것입니다. 만약 저 민국당이 이윤하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면 저 이종은 본신의 힘을 다해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의 앞길은 결코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이종훈 대통령의 수호자. 당대표 이종훈 대통령의 수호자. 거친 바다에도 굴하지 않네. 감사합니다. 멋진 노래로 마무리한 우리의 이종훈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종훈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훈 후보의 진심 마무리 연설이었습니다. 네. 다음 연설은 기호 2번 김준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김중호 후보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정당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아니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이렇다 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당의 가장 주요한 기능 중 하나로 문지기, 즉 게이트키핑을 꼽고자 합니다. 단순히 국민의 분노를 악용해서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집권하고자 하는 이들을 정당이 문지기로서 견제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당이 지난 대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까?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전 지역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이번 민국당의 여성가족부 폐지 아젠다는 단순하게 대통령의 여성할당 정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째서 민국당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해당 부처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민주주의는 적과 싸워서 적어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의견이 다른 여러 세력들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만큼 후련하고 쉬운 승리는 없습니다. 언제나 일부분의 승리이자 일부분의 패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합니다. 다양하게 지지층을 넓혀야 합니다. 극단주의자들과 선을 긋고 민주주의와 정당의 가치를 수호해야 합니다. 인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우리 당만의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장한당 바꿔봅시다. 도와주십시오. 기호 2번 김중호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간 여당을 이끌 자간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이종훈 의원이 80%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가족부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야당과 여당 간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 저 그때 전당대회 직전에 뵀던 김수현입니다. 아, 그 억울하다는 여형? 근데 무슨 일이시죠? 아니, 근데 그때 약속해 주셨던 거랑은 일이 좀 다르게 흘러가서요.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돼 버리면 아니 제 입장은 어떡하니? 근데 일단은 우리 장관당 당론이 이렇게 정해져서 어쩔 수가 없어. 그 젊은 남학생이 우리 당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일단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열려버린 걸로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남 믿고 갑시다. 이제 저가 급한 용무가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나중에 봅시다.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아우, 반갑습니다. 의원님. 근데 오늘 조금 늦으셨어? 무슨 일 있었어요? 요 앞에 극성 지지자 한 분이 계셔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화이팅 해봅시다. 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국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요청으로 금일 회의에는 문혜원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사진행 바라겠습니다. 먼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진 의원님,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소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1감시 국회의원 박서진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1월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보육부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확대, 재편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가족 관련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한 후 여성부로 축소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시 2010년에 청소년 다문화 업무를 이관받아 여성가족부로 개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보았을 때 여성가족부는 그 본연의 업무와 역할이 장기간 모호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날 장안민국은 코로나19 창궐 이후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성들 인생은 나날이 안 좋아져가고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정부 부처의 운영 효율성 증진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위 법안을 하루 빨리 상정하여 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이종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마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잠시 뒤 장관님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윤아 의원님. 장한당 간사 김윤아 의원입니다. 방금 박소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실 때 개정 제안의 이유로 여성가족부의 고유 업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여성 정책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청소년, 더 나아가 성평등에 관한 복지 업무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유 업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네, 김윤아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정부조직법 제41조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여성정책의 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다문화 가족과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고를 관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 업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고유 업무란 말입니까? 아니 그 업무라는 것들이 다른 부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타 부처로 이감할 수 있는데도 계속 여성가족부가 고유 업무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임종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있는 이 대표적인 여성 정책 중 건강과 가족 관련은 보건복지부로, 취업과 창업 관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기존 업무를 충분히 타 부처로 옮길 수 있다는 소리죠. 결국 여성가족부는 고유 업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에 해당 부처의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말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복지 공백이 발생해서 국가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민국당은 마땅한 대안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연하죠. 먼저 국가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혼선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공백. 복지공백은 정보소관 성평등위원회나 총리직속위원회 신설을 통해서 충분히 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통령과 총리의 역량이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 너 지금 말 다 했어? 거기서 대통령이 왜 아니, 나올까? 관할 위원님들 일단 진정하시고 논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국당 비례대표 정세영 의원입니다. 앞서 박수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외에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논거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말이죠, 정부 부처로서 그 권위와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가 매우 낮고 핵심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매우 적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장관급 부처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여성가족부는 역량도 부족하고 국민적 신뢰도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과시 국회의원 김주호 의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민국당 의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국민적 신뢰 부족이 뭡니까?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을 저해하고 성별 갈등과 역차별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부처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 아닙니까? 아까 전에 김윤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업무와 가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셨는데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의 이름에 여성이 명시가 되어 있다? 야, 이걸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박소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타 성별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아니 남성뿐 아니라 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여성가족부와 장한당이 추구하는 성평등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네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고.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 중 가족과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즉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는 걸고넘을 지겨워서 명칭을 가지고 걸고넘어져요? 여성가족부가 왜 여성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 1995년 베이징 전당대회 아니 여성대회 채택 이후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여성인권 신장의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쪽 성별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와 같은 명칭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점 잘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 특히 박소진 간사, 그래서 흔히 야당 원내대표입니까? 미, 생, 우, 선 이제 그만하시고 밀린 법안 좀 처리합시다. 지금 앞에 이거 법안 쌓여있는 거 안 보여요? 나만 보이나? 이제 아무리 표가 좋아도 그렇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가지고 와서 이 쇼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진짜 뭐? 쇼? 아니 그 쇼는 그쪽 여당이랑 정부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 할당제가 뭐야 장관 할당제가 그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그거 제대로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어? 노골적인 건 그쪽 여당이지. 김종호 의원님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 장한당에서 먼저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저희 민국당에게만 쥐를 주신 겁니까? 제발 위원장으로서 중립 좀 지키세요. 저는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봐왔습니다. 제 말 안 듣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당 위원들의 불만을 안으면서까지 야당에 대한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중재를 한 것뿐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 왜 이렇게 말귀들을 못 알아들으세요? 애초에 이런 문제 지금 여당 당신네들이 또 박소진 간사 왜 사사건건 그래요? 왜 사사건건 야, 김동환이니까요. 감당하면서 감당. 장례가 너무 소란스러운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너무 흥분 상태십니다. 쫑알쫑알 그만. 캄다운 하세요, 캄다운.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서서 지금 좋을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때가 때일수록 좀 더 진중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장면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국민들께서도 좋아하시고 희명님! 희명님! 왜? 이름 좀 고쳐 쓰게. 뭐야? 아우, 씨. 조용히 하게. 정세영 의원, 잠깐 좀 봅시다. 정말 안 볼까? 그래 너지. 나겠니? 아니 내가 저번 의원총회 때부터 누누이 말했는데 나 진짜 예민한데 사람이 왜 그래요 진짜? 아니 제가 뭐 잘못한 거라고 있습니까, 의원님? 일단 이것 좀 보고 얘기합시다. 운동을 사랑하는 남자, 정치를 사랑하는 남자, 운선함 정선함. 형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문사남, 정사남, 박준석 TV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원래 방송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어요. 지금 국회 행안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민국당 박소진 간사가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이고,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간사께서 여당하고 정부 녀석들 걱정을 참 꼬집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정세영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아니,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아니 뭐 장한나에서 돈이라도 받았어요? 아니 뭐 저쪽 손목에 납기이라도 한 거야? 당신이 뭔데 맞는 말하고 있는 선배론을 가르치려도 나? 위아래는 없어?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똑바로 해요. 뭐야 이거? 그때 정세영 의원이 잘못한 건 없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내 방에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 뭐야 매니저? 싹 다 안 드시고요. 여기서 자꾸 미꾸라지들이 씨. 내가 처신 똑바로 말했죠. 지금 당신에 대한 국민들 여론이 이렇다니까? 아니 의원님, 이건 그냥 일개 유튜버 이야기지 않습니까? 순서 TV인지 뭔 TV인지 하면서 의원님 너무 과대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지자들이 당신 행실을 지적하잖아. 이번 회기 때 자꾸 이런 일 반복하게 되면 당신 다음 선거 공천 내가 장담 못해. 공천이? 공천. 내가 손비서 생각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네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잘 배워.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혜원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참석해 주신 만큼 관련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민국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듯이 우리 장관님의 출석을 요구하신 걸로 압니다마는 아직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장관님께서도 업무를 수행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는 원활한 질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존경하는 박소정 간사님. 네, 다른 것에 앞서 장관님, 여성가족부가 독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듯이 만약 저희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면 저희 소관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가족 관련 정책은 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여성 관련 정책은 그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현재 여성 관련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가 매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보호기구인 여성가족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장한민국에 사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의 존립 이유는 충분하다 봅니다. 여성을 보호한다. 장관님, 정말로 이게 여성을 보호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희 여성가족부가 여성 인권 신장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께서도 알아주실 겁니다. 아니 장관님, 지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성범죄 사건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 가족부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과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외면하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신중하게 발언도 안 하시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여론이 더 악화될 겁니다, 장관님. 정세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서 2차 가해 방지가 미흡했던 문제는 단순히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당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를 하실 때는 공격적인 언사를 조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무실 국회의원 김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세영 의원께서 과거 권력형 성범죄를 사례로 들면서 과오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성가족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의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많은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는 여성가족부가 국민들께 권위와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부처로 처음 출범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부처가 아니었던 여성가족부에게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쌓을 수 있던 순간이 과연 있었을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로서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 아니 이렇게 단순히 국민의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무턱대고 폐지를 주장하는 건 아주 포퓰리즘적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복지 손실을 꽉꽉 방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국당도 여성가족부가 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력을 잃은 상태 아닙니까? 한번 국민적 신뢰를 잃은 부서가 이를 다시 회복한다? 이거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해주겠는데, 이번에 우리 민국당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절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며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를 이관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서 제 능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손실을 막는 겁니다. 장시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합의점이 좁혀지지 않는군요.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각 당의 마무리 발언을 들은 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진 간사님과 임종우 위원님께서 장관님께 소명 질의를 했다고 하니 조속한 시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문혜원 여성가족부 장관님,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 기관은 정책의 적용과 수혜에 있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그 명칭에서부터 이미 특정 세력과 집단만의 이익을 반영합니다. 이는 장한민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여성가족부를 존립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등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기회의 평등입니까? 결과의 평등입니까?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은 여성가족부가 추구할 평등의 가치는 그 존립 가치를 훼손당한 상태입니다. 우리 민국당 위원들 또한 장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성평등을 중요시 여기고 여성 정책의 입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성평등의 가치는 이제 여성가족부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부처, 모든 행정조직, 그리고 정부가 지향해야 할 규범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창궐 이후로 이 피폐해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효율성 증진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국당 위원들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반드시 장한민국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공정과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남성을 도외시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우리 장한민국의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는 국가 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2010년 이래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해온 정책에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전면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을 뿐더러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지 공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또한 여성정책기관이라는 상징적 기관의 부재로 우리 자간민국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가치를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유로,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부처이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충치가 생긴 이빨은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빨을 아예 뽑아버린다면 그 이빨은 기능조차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한당은 여성가족부가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하여 우리 자간민국의 중요한 정부 부처로서 계속해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최종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지? 내가 뭐랬어. 쟤네는 너네 말 하나도 안 들어줘. 저렇게 대놓고 말도 안 들어주는 놈들보단 익명이라도 너희 말 잘 들어주는 우리가 낫지?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이거 쓰고 놀자. 어때? (2019년) 제45대 대학 입시의 현 주소와 개선 방향에 관하여 2020년 제46대 공공의료가 나아갈 길 2021년 제47대 기록 기본소득의 미래와 방향성에 관하여 그리고 2022년 제48대 젠더 포퓰리스트의 등장과 게이 민주주의의 위기 그동안의 장안민국 모의국회의 주제가 모든 세대와 계층의 쟁점이 되는 것이었다면 이번 주제는 그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은 지역균열의 굴레 속에 갇혀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세대는 지역 균열에 그리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유권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젠더 갈등과 포퓰리스트는 우리를 지역균열이 아닌 성별균열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지역, 성별과 같이 인간의 선천적 특성을 이용한 균열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국가 존립을 위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 세대의 눈과 귀를 막고 갈등의 굴레 속에 몰아넣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명. 2022년 대한민국 GDP 대비 가계부채 전 세계 4위. 우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진정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상 제48대 장안민국 모의국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비기 맞추기 힘들다. 아니 이게 유튜브니까 잘 나오고 그래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멋진 연극을 펼쳐준 정치외교학과 학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